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호주찰리입니다.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께 좀 소개해드릴 컨텐츠는 바로 학생비자, 호주 학생비자에 대한 컨텐츠입니다. 그래서 학생비자를 접수하기까지의 많은 과정 중에서 오늘 여러분들께 좀 소개해드릴 과정은 COE라고 하는 입학 허가서를 받는 과정, 그리고 OSHC라고 하는 해외 유학생 보험을 갖는 과정, 이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해요. 학생비자의 기초를 담당하는 거니까 요거를 좀 잘 아신다면 유학원 가서 추후에 학생비자에 대한 설명을 들으실 때도 훨씬 잘 이해가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들으시고 유학원에서 프로세스를 진행을 할 때 요렇게 이거 좀 진행되고 있었구나 하고 감을 잡을 수가 있고, 유학원에 컨택을 해서 요거 찬혁씨 지금 무슨 단계를 진행 중이에요 하는 것과 같은 피드백을 받았을 때 이해가 좀 더 빠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영상을 준비를 했으니까 기대를 많이 해주시고요. 추가적으로 호주 학생비자의 동반비자라고 하는 이 파트너 비자가 과연 좀 이득이 있을까라고 하는 거를 좀 부록 혹은 추가적으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영상도 끝까지 잘 봐주시고요. 영상 시작하기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먼저 한번 부탁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선적으로 좀 다뤄볼 거는 COE 입학 허가서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게 어떤 좀 프로세스를 가지고 진행이 되냐면, 처음에 여러분께서 유학원 가서 입학 상담을 받고 나한테 좀 맞는 학교나 컬리지나 유니나 이런 거를 신청을 받으시잖아요. 그 하나를 내가 딱 찍었어. 네, 여기 다녀야겠다 라고 여러분께서 마음의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학교에 어플리케이션 폼이라고 하는 신청서를 먼저 작성을 해요. 그래서 학생 이름과 개인적인 정보를 그 폼에 맞춰서 일일이 좀 작성을 하고, 그 폼을 보내게 되면 학교로부터 가타부터 연락이 오겠죠. 그래서 그 폼을 보낼 때는 보통 컬리지나 유니 같은 데는 기초 IELTS 성적 같은 영어 성적을 요구하는 데도 있고,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증명서를 요구하는 데도 있어요. 그런 거는 신청서 하단에 첨부서로 나오니까 유학원과 상담해서 진행을 할 때 그 부분을 한번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청서를 잘 작성을 해서 첨부 서류와 함께 학교 쪽으로 보내게 되면 오퍼레터라는 게 나옵니다.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오퍼레터. 오퍼 나왔어요. 오퍼 나왔습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오퍼레터는 letter of offer 혹은 offer letter라고 이렇게 많이 하는데, 학교 측에서 내가 이제 입학하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의 이름, 이 학생의 학생 번호, 그리고 디테일이 다시 한번 나와요. 생년월일, 이름 이런 게 나오는데, 꼭 자기 디테일은 유학원에서 물론 한 번씩 챙겨주기도 하지만 본인 디테일은 한 번씩 좀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퍼레터를 잘 읽어보시고, 거기에는 또 페이먼트 플랜이라고 하는 돈 내는 플랜이 있어요. 학비를 내셔야 되잖아요. 물론 이제 유학원이랑 상담을 해서 분납으로 할지 한 번에 낼지는 상담을 하셨겠지만, 분납으로 하게 되면은 분납 플랜이 이제 날짜에 맞춰서 나옵니다. 그것도 한번 잘 읽어보시고, 약관이나 환불, 그리고 혹시라도 나중에 학교를 옮기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프로세스도 잘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오퍼레터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오퍼레터를 잘 읽고 사인을 해서 유학원 쪽으로 다시 보내고, 그리고 오퍼레터에 나온 그리고 COE를 발급받기 위한 일정 부분을 같이 유학원에 전달을 하게 되면 유학원에서 그 돈이랑 오퍼레터를 잘 받아서 학교 쪽으로 전달을 합니다. 학교 쪽에서 그 사인과 돈을 받으면 다시 에이전시 쪽으로 입학 허가서가 나와요. 이게 바로 COE입니다. 입학 허가서는 Confirmation of Enrollment라고 해서 입학 허가서라는 내용이고요. 그게 받게 되면은 이제 1단계 COE 받는 과정이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COE에서도 여러분의 개인 디테일, 생년월일, 그리고 이름, 영문명을 확인을 해주시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1단계는 이렇게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단계는 여러분께서 이제 COE를 받으시잖아요. 그쵸? 그러면 거기에 이제 얼마나 좀 공부를 하고 무슨 과정인지가 다 나오는데, 이 COE를 바탕으로 호주에 있는 보험사에 보험 가입을 하게 돼요. 이때 드는 보험이
OSHC라고 하는 해외 유학생 보험을 가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해외 유학생 보험은 그 보험사, 관장하는 보험사마다 뭐 보장 범위나 가격이 천차만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내가 가장 잘 맞고 내 보장 범위가 어떤 게 좀 가장 이득이고 그러면서 가장 어떤 게 돈을 조금 내고 요거를 한번 잘 확인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선택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험사를 일단 선택을 완료를 하셨으면 내 COE나 뭐 여권을 보통 필요로 해요. 그러면 내 그 COE에 있는 기간 플러스 알파로 해서 OSHC의 보험 기간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OSHC의 보험 기간은 보통 COE를 모두 다 포함을 해요. COE 기간을 모두 다 커버가 됩니다. 그걸 엑스트라로 뭐 한 달, 두 달 정도가 끝에 있어요. 그래서 이 OSHC라고 하는 보험이 보장되는 기간에 따라서 여러분의 학생비자 기간이 결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비자를 신청을 하면 뭐 얼마만큼 호주에 있을 수 있나요?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저는 그때그때 달라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거 아셨죠? 왜 그렇게 되는지. 요렇게 이제 OSHC는 발급이 됩니다. 그 COE 발급 과정에 비해서 대체적으로 간단하게 좀 발급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COE랑 여권이랑 돈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돈은 네, 개월수에 따라 다르니까 기간에 따라서 페이를 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한 번 더 짚고 갈 사항이 있어요. 여러분께서 학비를 좀 아끼시려고 사실혼 관계나 아니면은 뭐 결혼을 하신 배우자분이랑 같이 호주에 있으시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이제 학생비자, 동반비자라는 것을 신청을 하는데 그때는 이 OSHC 보험을 커플로 들어가야 돼요. 두 명분을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보통 따지면 싱글, 혼자서 학생비자를 들어갈 때보다 이 보험료가 한 5배에서 6배 정도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호주 놈들이 그래서 호주 정부가 비자 장사를 진짜 잘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학비를 안 내고 둘이서 비자를 하나를 들어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보험을 그때 왕창 때리는 거예요. 보험비를. 그래서 따지고 보면 이걸 따로따로 해서 2개를 들어가나 아니면 2개를 묶어서 하나로 들어가나 금액상으로는 엄청 큰 차이는 없습니다. 영주권이나 뭐 이민을 준비하시는 분이라면 전문 이민 변호사나 뭐 전문적으로 비자를 상담하시는 분께 요 과정을 한번 깊게 심도 있게 상담을 받으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이렇게 잠깐 호주 학생비자의 동반비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요 동반비자를 끝으로 호주 해외 유학생 보험, 즉 OSHC에 대한 내용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벌써 첫 번째 COE 과정을 정리를 했고 이제 OSHC까지 정리가 됐네요. 마무리를 조금 하게 되면 학생비자를 이루는 3가지 축에 대해서 오늘 좀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COE는 어떻게 발급을 받는지, OSHC는 뭐 어떻게 정해지고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 OSHC는 싱글일 때랑 커플일 때랑 어떻게 다른지를 체크를 해봤어요. 그래서 커플일 때는 한 5-6배 정도의 되게 좀 돈을 많이 낸다라는 걸 좀 함께 다뤄봤고, 그 다음에 요거와 더불어서 추가적으로는 첨부서류와 뭐 이것저것 요구되는 선부와 함께 학생비자를 신청을 하게 되는데, 요거는 좀 전문적으로 이민 변호사님이나 본인이 하셔도 되는데 유학원을 통해서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래서 요건 전문적인 분야는 오늘 안 다루고, 혹시라도 뭐 궁금하신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설명이 좀 안 됐거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언제든지 답변을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찰리의 오지랖 연구소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지금까지 학생비자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지만 중요한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봬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